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요즘 오신트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그 오신트의 재료가 되는 우크라이나 매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국방특급이란 영문 우크라이나 매체입니다. 거의 창작 소설 같은 내용으로 가득한데 이 매체를 읽다 보면 저절로 우크라이나의 위대함과 젤렌스키의 영명한 지도력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연전연승하는 비결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왼쪽 기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제 AT-2 대전차 지뢰로 120대나 되는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뢰로 러시아군 전차 120대를 괴멸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 리가 만무합니다. 지뢰로만 그 정도인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왜 필요하고 전차를 지원해달라고 서방 세계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포격을 하는 러시아군 전체 시스템을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하루에 9개의 목표물을 격추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우크라이나 승리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모든 기사가 파죽 시세에 우크라이나군을 칭송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선전전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마찬가지지만 국방특급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가는 곳에는 승리뿐입니다. 이 매체의 보도라면 우크라이나군은 일당백입니다. 4,200만 인구 가운데 1,000만 이상이 유럽으로 도주했고 나머지 1,몇백만이 러시아로 곧 귀속될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아주 눈물겹습니다. 전쟁터를 배경으로 보그 화보 잡지를 촬영하는 젤렌스키 부부부터 군인, 일반인까지 혼연일체가 돼 국가 수호에 나선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국방특급의 또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2발의 미사일로 이란제 무인기 샤헤드 4대를 격추시켰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궁입니다. 미사일 2발로 무인기 4대를 어떻게 격추시켰다는 것인지 이 정도면 전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T-62 전차가 그릴 대신 반응 장갑을 갖춰 더 취약하다고 조롱도 합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이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으니 힘내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을 발동해 30만 예비역이 동원될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러시아 자유인민포럼이란 러시아 내 반체제 단체가 동원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민포럼은 동원령과 함께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도 하는 바람에 모든 러시아 연방 주민들에게 도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가상공격 제1, 제2 목표는 영국과 독일입니다. 예비역 동원을 둘러싸고도 서구 미디어들의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징집을 하고 있다느니, 가족들이 눈물 바다를 이뤘다느니 하는 비방성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지가 될 수 있는 전쟁터에 가는 것을 두고 러시아인들이라고 기쁘게 생각할 리는 없겠지만 끌려간다든지 푸틴이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뿐 아니라 러시아를 멸절시키려는 서구 전체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매체에서는 징집이라는 용어를 남발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군은 징집이 아니라 동원입니다. 또 러시아군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사진은 러시아군의 전술 차량 티그르입니다. 이 차량을 5,000달러에 넘긴다는 겁니다. 기사를 제목부터 보면 러시아군이 티그르 전술 차량은 5,000달러, 전차는 5만 달러에 팔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팔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 정권이 러시아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몰자 군인들은 단 하루 만에 러시아 국방부가 약속한 보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은 비싼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에 넘기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예프주 지사 비탈리 킴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비탈리 킴은 러시아군의 티그르 전술 차량 앞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티그르 전술 차량은 맞지만 습득 경위는 분명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돈을 받고 팔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출처와 관련해서는 넘긴 군인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서 설렁설렁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냥 노획한 것을 가지고 마치 매매라도 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탈리 킴은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예프 전 주민을 러시아 스파이로 간주하고 가가호호 뒤져 불순분자를 색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탈리 킴은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젤렌스키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연출에 아주 탁월합니다. 모자에는 뉴욕 양키스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무기 장비를 넘길 때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여기에 접속해 익명의 봇을 사용해 장비 무기 인도에 동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적은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티그르 전술 차량을 배경으로 영상 하나 촬영하고 쇼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비탈리 킴이 개설한 포맷에는 무기 장비 가격표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차는 대당 5만 달러, BMP나 BMD 같은 보병 전투차는 2만 5천 달러, 다연장 로켓은 1만 5천 달러, 자주포와 다른 포병 무기는 1만 달러, 전술 장갑 차량은 5천 달러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받고 넘기는 방법은 간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선 전에 무기 장비를 가져다 놓고 연락책을 보내거나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 번호를 주면 거기다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면서 전차 가격 5만 달러는 1000일 동안 군복무를 했을 때 받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유혹했습니다. 또 크렘린이 전차 생산 공장 우랄바곤자보드에 7월 24일부터 파손된 전차 수리를 지시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우랄바곤자보드는 공장을 3교대로 돌린다고 선언했지만 필요한 인력을 아직 고용하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은퇴한 산업 예비역을 초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